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며칠 책을 제가 쓰려고요. 어디 출판사 이런 데 알아보러 다니느라고 강의를 못했습니다. 곧 책이 나옵니다. 책 이름은 축약 적천수 천미라고 했죠. 아마 오늘이 7일 한 15일께 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 제가 책 선전도 하고요. 강의 내용도 설명을 드릴게요. 또 특이한 것은 적천수 천미하고 이 격국론하고 같이 사례명조는 적천수 천미에 있는 걸 갖다 쓰면서 격국론도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6장. 넌 용신 격국의 고조. 8자는 이미 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격국이 있을 것이다. 무슨 격이요? 용신을 잡고서. 그런데 격국에도 반드시 유고조가 있다. 오늘 이제 고조에 대해서 심여점 선생이 말씀을 하세요. 재관식, 인식, 살상, 겁인, 이거 다 격이에요. 어떤 격이든 무기, 어떤 격이든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격이든 무천, 천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무기 무천이에요. 귀하지 않은 것과 천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격에도 다 그러니, 지극히 귀한 것으로부터 지극히 천한 것에서 만유부재, 만 가지가 있는데 한결같지 않다. 고르지가 않다. 그 변화는 천상이다. 천태만상이죠. 어찌 가전원, 어찌 말로써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치는 대강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유정, 무정, 유령, 무력, 그 사이에 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오늘 강의가요 세 번째서부터 시작인데 유정함과 무정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번 이 허세형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유정하면서도 유정하면서도 겸해서 유력한 것이 있으니, 유력하면서도 겸 유정한 것이 있다. 만약 간목이 용유관, 6월에 태어난 간목이겠죠. 그런데 임수가 있어서 이 정화를 합해버리면, 왜 이 정화가 관을 깨려고 하니까요. 그럼 제가 정유를 써놨겠죠. 월에다가 월주에다. 그리고 임수는 어디다 써놨을까요? 연간에 써놨습니다. 그러면 정임합의해서 임수가 또 뿌리가 깊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정하면서도 겸 유력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화가 유금을 깨려고 하는데 정임합을 해서 또 임수가 유력한 것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임자 이렇게 쓰면은 좋겠죠. 자, 을영유살, 이건 을목이에요. 아까는 간목이 유관이 되고요. 을목은 유를 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살이 돼버리죠. 신봉재인, 신금이 투출했네요. 그럼 신유모를 써놨겠죠. 근데 정화가 있어서 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은요 록죽, 신의 록은 곧 정의 장생이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심여점 선생이 음장생 반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건 음장생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정화가 유금의 장생이 되겠습니까? 동군유령하니 이것이 바로 유력하면서 유정한 것이다. 시계 이 모두가 격의 최고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 정화가 이 유금의 장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역자주라고 하면서 이 주자 이 주자 아닌데요. 유금이 정화에 장생이 된다는 음장생론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말씀 한 번 해주죠. 물대주도 이게 돼요. 사실은 주석된다라고 했을 때 이따 바꾸겠습니다. 강의 끝나면.
만약 간목에 또 관을 써요. 그런데 투정, 정화가 투출하고 본계, 개수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정화를 끌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수가 극하는 것은 불여 뭐만 못하다는 거예요. 임수와 합한 것만 못하다. 이것은 유정하면서도 비정이야. 정이 없다로 얘기를 할 수 있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유정은 하긴 한데 비정하다라고 하죠. 또 마찬가지예요. 을봉유사라는데 투정에서 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살이 강하면서 정화가 어떻게 해요? 초약. 이거 벽끝 초자입니다. 벽끝에만큼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화가 왕하면요, 살은 불황, 살을 쳐다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화가 살을 쳐다보지 않아요. 우러러보지 않는다. 정화가 왕하면 살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극금을 하긴 하죠. 결론적으로 일간이 유근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주가 좋아질 겁니다. 또한 혹 신금과 정화가 병왕 같이 왕한데 을목 일주가 불심근, 불심심, 뿌리가 약해요. 이것은 유력하지만은 비력, 힘이 없는 것이니 격의 높음과 격은 높지만 이라고 해야 돼요. 찾아라. 그 다음번이다 라는 거예요. 찾아라. 2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정화는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금체가 될 겁니다. 그래도 정화 사화 속에 경금도 있고요. 금체 화목용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지여 만약에 인수가 용칠사, 인수격에서 용칠사를 할 땐 어떻게 될까요? 인수가 좀 약해지죠. 본의 귀격, 본래 귀격이긴 한데 신광이 나가면 이건 안 좋죠. 그럼 칠사를 쓸 수가 있나요? 못 써요. 투살은 고빈, 살이 투출한 것은 외롭고 가난하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한 인수를 도와주고요. 인수가 또 일주를 도와주니 고빈하죠. 외롭고 가난하다. 대체로 신앙하면은 불로인생, 수고롭게 신앙한데 수고롭게 무슨 인수가 생하는 걸 바랄까요? 인왕하면 하루 살쪽, 인수가 왕하면요 무슨 수고로움이 있겠는가. 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 있냐. 편지우편, 편과한 것이 더욱 편과하니 이런 것을 무정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무정하다. 이게 인수가 이렇게 강한데요. 이 신금이 금생수 수생목을 하면 이 신금이 결국은 살은 아니지만 경금으로서 해놔야 되겠네요. 골칫게 2개네요. 상관패인 했어요. 자, 이건 격이 좋아지는 겁니다. 본래 빼어나고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일주가 심왕, 일주가 아주 강해요. 상관이 심천, 이러면 안 돼요. 상관 상진이 됩니다. 인수가 또 태왕이에요. 불기불수, 귀하지도 않고 빼어나지도 못하다. 대체로 조신, 일주를 도와주면 강해지는데, 일주가 강해지는데 재상, 상관을 제한즉 상천, 상관이 더욱 얇아져. 중요한 것은 차중, 이때 중요한 것은 인수가 어떻게 쓸 것인가예요. 역시 이것도 무정하다라는 것이죠. 무정하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인수 쓸 수 없습니다. 우여, 살강, 시광, 살이 강하면서 시광해요. 또 그런데 일주가 또 약해요.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신강, 신강하면서 비중, 비겁이 또 강해요. 재성이 무력해요. 요절하니 않으면 가난하다라고 해요. 이것은 무력한 것이다. 시계, 이것이 모두 격에 낮음이니 무용자라 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격을 정해놓고 그 격에 맞게 용신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결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중에 고지가 높고 낮음이 있는 것이니 변화가 매우 심함이 아름다움이다. 혹 일자가 유천균이라고 해서 이 균자는요 3만근 균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척 무거운 거죠. 천이 거보다 곱해지니까. 혹 반자가 또 폐 전부 전국의 아름다움을 깨튼다. 온전한 구구려. 수시관리 때에 따라서 이치를 잘 봐야 된다. 난이 의라고 해서 의지에서 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차는 특별히 대략 얘기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평주자인 설하고의 설명은 격국은 변화하면 변화가 있느니 비언설소능진이라고 해서 뭐예요? 말로써 능히 다 할 수는 없다. 비교하자면 이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무술, 신유, 무술, 병진 이게 토체입니다. 토체의 목수용조가 되는데 목도 없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행특기격으로 금수로 가는 사주입니다. 금토로 가는 사주입니다. 금토로. 수도 괜찮아요. 그러나 들어오면 깨지죠. 토가 강하니까. 6월에 태어난 양년생이니까 뭐부터 지나가야 된다? 수부터 곧 나올 거죠. 수대운 나오고, 남자라면 수대운 나오고, 그 다음에 목대운이 나오면, 목대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수대운에는요 이렇게 비겁이 강해서요 사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신금 상관을 용신으로 쓴다. 맞아요. 토가 강하니까요. 병이 신금과 합해서 견반위병, 이 병화가 신금과 합했다라고 하지만 이거 여 가운데 있는 거 화생토부터 하지 신금과 합하겠습니까? 그러든 저러든 이 사주는요 자기 대운을 못 찾아먹겠죠. 토체 목수용조인데 불용 쓸 수가 없어요. 화토금 오행 중 금용신이고요 토희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주는 이행특기격입니다.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이것도 목이체입니다. 목 해서요 이거는 목체 금토용조입니다. 그러나 이 신금하고 토가 있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신금은 뿌리가 없고요 일주 자체에 용신을 쓰자니 저렇게 인목에 있어서 별로 안 좋죠. 그러면 결국은 이 사주는 어떻게 하느냐? 화용신의 목희신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묘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곧 양년생이니까 지나가겠죠. 진토도 이제 넘어갈 것이고요. 임묘진. 화용신이니까 한 30년은 좋겠네요. 이 사주는요. 화운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병화가 화살위용, 살을 화해서 용신으로 쓴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목차라는 건 확실하죠? 목생화 하는 거예요. 신금이 병화와 또 합을 해서 용신으로 기반이 됐다. 라는 거예요. 기반이 되든 뭐하든 쓰는 건 쓰는 겁니다. 아쉬워서 쓸 때는요. 기반돼서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대신 격이 좀 낮아지죠. 자, 그래서 오늘 6번째 논용신 격국고조를 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7장 논용신 원인이 되어 성득패, 또 원인이 되어 패득성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루어진다. 득패. 이루어졌는데 패를 얻은 것이고요. 패했는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전의 반전을 논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